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오후 12시 23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미국 SEC와 리플의 항소 보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SEC는 60일 이내에 진행 상황을 보고서로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아마 미국 SEC는 내부 투표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토레스 판사에게 판결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토레스 판사는 미국 SEC와 리플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벌금을 5천만 달러로 줄이고 또 미국 내에서의 리플 XRP 판매를 승인해 주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내에서의 리플의 XRP 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토레스 판사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 리플은 항소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거나 또는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미국 SEC와 마련해야만 하는 전제 조건이 생길 텐데요. 그래야만 리플 입장에서는 소송을 종료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얼마 전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이 리플이 당분간 IPO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영원히 리플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리플 입장에서는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또 확장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IPO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리플이 미국 내 XRP 판매가 금지가 된다면 IPO 승인 가능성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리플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리플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리플이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줄기는 했지만 60일 이내에 토레스 판사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XRP 현물 ETF가 조만간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ETF 스토어의 CEO가 지난달 2배 롱 XRP 현물 ETF가 승인을 받아서 출시된 만큼 미국 SEC가 현물 ETF 역시 승인할 것이다 라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XRP 현물 승인 여부에 대한 마지막 최종 타임라인이 10월인 만큼 그 10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앞당겨지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현재 폴 애킨스가 미국 의회로부터 인준 절차를 다 통과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 만큼 폴 애킨스의 공식적인 취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탈중앙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의하면 XRP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이 2025년 이내에 77%로 점쳐지고 있는 점도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암호화폐 시장이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파월은 우선 현재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고 트럼프 자체가 변동성이 있는 만큼 시장을 단기간에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시장 개입은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관세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크게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만 경기성장 둔화도 우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연준의 이런 발언이 물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발언이긴 하지만 트럼프와 상충하고 있는 발언인 만큼 앞으로 시장에 주는 불확실성을 더 공고히 한 것으로 오히려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연준의 시장 개입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고 양적 긴축의 중단도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았지만 CME 패치에 의하면 6월에 25bp 금리 인하 그리고 7월에도 25bp 추가 금리 인하가 더 많은 확률로 예상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또 관세 협상 책임자를 명확히 할 경우에는 양국 간 대화는 열릴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를 보여주는 만큼 미국 역시 본인들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긴 하지만 물러서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2분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거친다는 긍정적 전망을 당장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파월이 단순히 우울한 이야기만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점차 주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은행 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과거 미국 SEC의 의장 게리 겐실러가 오랜만에 출연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게리 겐실러가 비트코인은 오래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암호화폐는 그렇지 못하다. 많은 금융 자산들이 펀드멘탈과 시장 심리에 모두 영향을 받지만 암호화폐는 거의 전적으로 투기적 심리에 의해 좌우된다. 비트코인은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을지도 모르지만 알트코인은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미 암호화폐가 나스닥 등의 투자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물론 투기적 심리에 의해서 작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시장 심리에 의해서도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기적 시장 심리와 함께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암호화폐 자산이 각각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앞으로의 4차 산업이라든지 AI에 있어서 그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리 겐실러의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투기적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암호화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의 암호화폐는 각각의 펀더멘털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판단은 지금이 아니라 시장의 규제가 명확히 존재하고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게리 겐실러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과거에 하지 않았고 또 집행만 자행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 하는 말이 과연 자격이 있는 말인가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요. 게리 겐실러 말이 틀렸음을 앞으로 3년 후 상위 10위에 랭킹되어 있는 암호화폐들이 입증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토큰화된 사업, 그리고 송금 결제의 블록체인 활용, 그리고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스스로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